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476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 복수 문제에서도 해봤지만은 주택분 종부세까지 했었고요. 이제는 토지에 대한 종부세 얘기를 할게요. 토지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토지는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세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큰 흐름은 규제가 되지 않는 땅, 첫 번째 규제를 할 필요가 없는 땅이 있고, 두 번째는 규제가 되는 땅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면 규제를 하지 않는 땅은 합산해서 과세한다, 분리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규제가 되지 않는 땅은 별도로 우리가 분리해서 과세가 되는 땅, 이렇게 했었어요. 분리과세다. 자, 그럼 분리과세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지라든가 아니면 공장 용지 등을 우리는 분리과세 이렇게 썼어요. 그럼 왜 그럼 규제가 안 되는 거냐? 규제가 안 된다는 말은 얘는 1차적으로 재산세는 내는 거예요. 하지만 2차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적용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종부세는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종부세는. 그러니까 이거는 규제가 안 되는 거지. 재산세만 내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규제가 되는 땅들은 1차적으로 재산세를 내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시키는 거예요. 네, 2차적으로 이 종부세를 부과시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되는 거죠. 이거 내고 이거 또 내야 되는 거니까. 자, 근데 그러면 이런 땅들은 분리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합산과세 한다고 그랬죠. 합산과세. 자,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야 됩니다. 합산과세 한다. 그러면 이 합산과세 토지는 크게 둘로 쪼개는 거죠. 네. 그러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종합합산이 있었고, 종합합산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뭐가 있다? 별도 합산이 있다. 그러면 종합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죠. 비사업용 토지. 그 다음에 별도 합산은 영업용 토지죠. 영업용 토지. 네. 그러면 비사업용은 비사업용끼리 합산하고 별도는 영업용 토지끼리 합산하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종합 합산, 그 다음에 별도 합산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네. 자, 이게 일단 돼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 구분이 안 되면은 이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토지가 구분이 돼야지만 되는 거다. 자,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 구분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구분이 안 되면 종부세 산정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매년 출제를 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용어에 지금 초점을 맞췄습니다만, 그러면 왜 이걸 분리를 해야 되고 종합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안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재밌게 공부하고 계시는 어제 그 공법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공법 재밌죠? 분위기 왜? 네. 네. 자, 공법은 제가 무슨 법이라고 그랬어요? 돈 버는 법이다. 그렇죠? 공법을 알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돈 벌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내가 딱 익숙해지기만 하고 내가 진짜 잘 알면요. 그다음에 여러분 특히 뭐 토지 쪽 중개 같은 거 하려면 공법을 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간에 여러분들이 정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자, 그러면 얘는 분리과세 토지니까 종부세는 안 나와. 대신 얘는 종부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이제 합산해서 뭐 어쩌자는 거냐. 우리 주택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주택분 종부세 어떻게 하냐면 주택끼리 합산해가지고 합산한 것을 뭐 하도록 돼 있었어요? 공시한다고 했죠. 공시.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공시란 말죠. 공시가액의 합이다. 이렇게 써요. 합계액이다. 그러면 이 합계액에다 곱하기 세율을 떼는 것이 아니라 얘는 일정 기준 금액을 넘어야 된다 그랬죠? 일정 기준액을 넘어야 돼. 기준 금액을 넘어야지만이 얘는 종부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 기준 금액이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그러면 종합합산 토지는 기준 금액이 얼마냐? 얘는 5억입니다. 5억을 초과해야 되고 별도 합산은 80억을 넘어야 된다. 얘는 5억이고 얘는 80억을 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만 종부세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합계액에서 마이너스 일정 기준 금액을 차감시켜 주자 이거예요. 그러면 차감시켜 주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똑같아. 저처럼 똑같이 뭘 곱해주는 거야.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하자 이거예요. 그럼 이 비율을 곱해주면 이게 뭐가 됐냐? 바로 과세 표준 이렇게 됩니다. 과표가 돼요. 과표. 그러면 과표에다가 우리는 세율을 곱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세율을 곱해준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기준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공정시장가의 비율이 있고, 그 다음에 세금요율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그 기준 금액이 이제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럼 얘는 얼마? 5억을 넘어야 돼. 얘는 80억을 넘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종합이 유리한 거예요? 별도가 유리한 거예요? 별도가 유리한 거죠. 얘는 80억을 넘었을 때만 정부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에 딸린 요 땅, 요 건물에 딸린 요 땅값이 공시지가가 얼마를 넘어야 돼요? 80억 넘었을 때만 나오는 거야. 이거 80억 넘겠어요? 안 넘겠어요? 어떻게 알아요? 건물주 아세요? 네? 이 80억을 넘으면은 우리가 종부세가 나오는데 넘지 않으면 종부세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 땅이 더 유리한 거지. 근데 아무런 개발도 하지 않고 그냥 이게 땅을 갖고 있으면 그 땅은 공시지가가 5억만 넘어도 종부세 나온단 말이에요. 5억 넘어갈 수 있겠지. 예를 든다면.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숫자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뭐 종 5, 별 8 이렇게 외우든 나름대로 방법을 써가지고. 그렇죠? 종 5, 별 8 이렇게 외우시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 요거는 이제 이 금액을 조정해 주는 거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우리 지난 시간에 주택은 개정이 돼서 몇 프로? 90%. 그렇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이게 2019년도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12일 날. 그럼 지금이 종부세 납부기 아니야. 지금이. 그렇죠? 걱정이 많으시죠, 지금? 하나도 걱정이 없어요? 네. 우리가 종부세 때문에 좀 고민 좀 해봐야겠는데, 말이야, 종부세 때문에 죽겠어, 아주. 응? 정말, 이번에 분납한 다음에, 응? 그렇죠? 자, 이래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편하지, 참, 이게. 자, 여기는 85%. 얘도 우리가 85%. 네, 이것이 개정이 돼서 2020년도에는 90%가 돼요. 얘도 2020년도에는 90%가 됩니다. 90%. 그래서 90%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곱해서 과표에다가 이제 세율을 해주는 건데, 얘는 세율이 뭐로 돼 있냐? 얘는 비례세율은 없어요. 비례세율은 없습니다. 우리 이제 배웠죠? 비례가 뭐예요? 과표가 움직여도 세율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과표가 움직여도 세율의 변화가 없는 거죠. 이게 비례세율이었죠? 그럼 과표가 움직이면 세율이 점점 늘어나. 그럼 뭐라 그래요? 누진세율. 그렇죠? 네, 이런 용어가 자꾸 이제 입에서 익숙해져야 돼요. 누진세율. 그래서 일정 범위를 넘어가면은 점점 좀 세금 부담이 커지는 거야. 이게 누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초과 누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얘는 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금요율 자체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네, 이게 초과 누진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세금이 어쩌고 나오겠지. 어쩌고 나와요. 자, 나오는 건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요 합계 금액, 요 부분에 대해서 요 기준 금액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재산세도 내고 재산세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초과된 거에 대해서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종합부동산세를 또 내자는 거예요. 종부세를 또 부과하자 이런 얘기야. 그러면 요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 몇 번 내는 꼴이에요? 2번 내는 꼴이죠? 세금을 2번 내는 꼴이에요. 세금을 2번 내는 꼴입니다. 그렇죠? 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2번 내는 거니까 이중과세가 되는 거니까 야, 그러면 이거 낸 거 돌려줘. 돌려주겠어, 안 돌려주겠어요? 안 돌려주지. 왜? 이거는 시군구에서 걷어가는 세금이에요. 시군구에서. 그렇죠? 시군구에서 이미 걷어간 거를 시군구에 돌려주겠어요? 이건 어디서 걷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고요? 여기 어디서 걷어요?
이거. 예? 정부. 세무서에 걷는 거, 세무서에서. 어? 요 세무서에서 걷는 거죠, 이거는. 세무서에서. 그러면 시군구에서 가져간 세금을 세무서에다가 돌려주겠냐고, 이게. 그럼 얘네가 뭐라 그래요? 얘네가? 야, 그건 니네가 알아서 해야지. 왜 우리보다 그래?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7월, 토지는 9월 달에 걷는단 말이에요, 9월 달에. 그럼 9월 달에 이미 재서 걷어간 거야, 요 부분에 대해서. 요것도 걷어가고, 요것도 걷어간 거야. 근데 초과된 거에 대해서 세무서 또 걷어가겠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미 낸 거를 돌려주겠냐고, 안 돌려주겠죠. 야, 니네가 알아서 해결해. 그럼 세무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지 뭐. 좋아. 납세자는 이만큼 이미 태어났으니까. 좋아. 그러면 요 냈던 것만큼 빼줄게. 그렇죠? 빼주면 되잖아요. 그럼 요 냈던 것만큼은 우리가 요 세금에서 마이너스 기납이 됐으니까 요 기납된 분은, 기납분은 차감을 해주겠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만약에 얘가 100원이고 기납분이 20원이라면 80원만 내란 얘기지. 쉽게 해서. 그렇죠? 자, 요게 이제 내야 될 세금이에요. 그러면 자, 요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어쩌고 나오겠죠? 그리고 이미 요때 냈던 전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세가 있는데 이게 작년도보다도 훨씬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요게 종부세는 요 비율이 높아진다거나 이렇게 비율이 점점 높아지거나 세율이 달라지면 세금이 확 올라가겠죠. 그렇죠? 실제로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시가격, 공시평가 금액이 올라가는 거야. 땅값이 갑자기 전년도 대비 막 2배, 3배 올라가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가 뭐 우리 미군기지 뭐 안정리 같은 데도 사실은 그 옛날, 거기에 될 줄 알았으면은, 그쵸? 될 줄 알았으면 살 걸 진짜. 그쵸? 근데 지금 뭐 거기는 엄청 많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게 오른 것만큼을 고지고대로 다 내면은 이거 끝도 없는 거야, 이거는. 그러면 작년 대비 막 2배, 3배, 4배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세부담의 상한, 우리 재산세처럼 세부담의 상한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물가 상승도 마찬가지야. 물가가 올라가면 정부가 물가 통제합니다. 그렇죠?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물가가. 그렇죠? 그러면 얘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물가처럼. 그러면 상한 비율이 얘는 150%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걸 계산하라는 문제가 나오냐? 그렇진 않아요.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시험이 나온다는 거냐? 이제 이걸 물어보지. 이 항목을. 이 기준금액은 얼마니? 이 비율은 몇 프로니? 세율은 누진이니 비례니? 그 다음에 왜 빼주니? 남이사. 네? 자, 왜 빼주는 거예요? 남이사가 아니라 이중과세 방지. 그렇죠? 그다음에 세부담의 상한 비율은 몇 프로니? 번호가 딱 맞아. 우리 문제 번호가 5번이란 말이에요. 5개. 5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보면 딱 좋은 거야. 얘는 딱 정해져 있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돼, 나중에? 다 외워야지. 그렇죠? 나중엔 다 암기해요, 나중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해만 해 놓으시고 나중에는 다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종합은 기준금액이 5억이 될 거고 별도는 80억이 되고 그 다음에 비율은 90%가 되고 세율만 체크하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미 냈던 기납분은 차감해주고 세부담 상환비는 150%다. 자, 갑니다. 그럼 우리 교재 볼게요. 교재 보시면 어디로 잠깐 가보시냐면 페이지 472페이지 잠깐 가보십니다. 472페이지 가보세요. 그럼 471 가보시면 그 2번에 토지에 대한 납세 문자 나오죠. 토지. 자, 그럼 동그라미 1번 종합합산 과세 대상인 경우 종합합산 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얼마를 초과하는 자? 5억. 별도 합산 얼마요? 80억. 요 숫자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476페이지에 476페이지 가로 2번에 이제 죄송합니다. 474페이지. 474페이지 맨 위에 가보시면 가로 2번 별 표시. 토지에 대한 과세 표준은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마이너스 얼마를 차감해요? 5억 원을 차감하죠. 5억 원을 차감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몇 프로 곱해줍니까? 90%. 자, 이해되시죠? 네.
그다음에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과세 표준은 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얼마를 차감해요? 80억을 차감하는 거예요. 곱하기 공정시장가의 별 몇 프로? 90%를 곱하자. 자, 이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85%였지만 이게 내년에는 90%로 개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이 5% 올라가는 거니까 이 비율이 상승하니까 과표가 늘어날 거고 이게 늘어나면 세금률도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세금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비율이 높아지는 게 좋은 게 아니지 사실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율로 가야겠죠. 476페이지에 가보시면 그 가운데 2번에 토지에 대한 세액이 나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어떻게 됐어요? 15억 원까지는 이하까지는 몇 프로? 1000분의 10. 1000분의 10이면 몇 프로예요? 1%죠, 1%. 어디 써놓으세요, 1%. 그 다음에가 1000분의 10, 2%, 45억 넣으면 3%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종합합산은 요 세율이 곱하기 1에서 3%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요실 때 종동그라미, 1동그라미, 3동그라미. 그럼 뭐가 돼요? 종13. 그렇죠? 종13.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요. 오른쪽에 그 다음에 밑에 니은에 보시면 종합합산 과세 대상인 토지의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금은 이를 공제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왜 빼주는 거예요? 이중과세 방지죠? 이중과세 방지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세부담의 상한. 자, 세부담의 상한은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금이 총 세액 상당액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자, 밑줄이에요. 몇 분의 몇?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있는 것으로 본다, 없는 것으로 본다?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세부담의 상한 비율은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몇 프로를 초과하지 못한다? 150%를 초과하지 못한다. 맞죠? 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 합산 토지. 별도 합산 토지는 200억까지는 1000분의 5, 0.5%에서 400억을 넘어가면은 1000분의 7, 0.7% 됩니다. 그러면 얘는 세금률이 곱하기 0.5에서 0.7%가 돼요. 그러면은 별도 합산은 별 동그라미, 5 동그라미, 7 동그라미. 그럼 뭐가 되죠? 별 5, 7. 그렇죠? 별 5, 7이 되죠? 별 5, 7. 별 5, 7은 누진세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금은 이를 공제한다. 이거 왜 빼준다? 이중과세 방지. 그 다음에 디귿 세부담의 상한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금의 몇 분의 몇? 100분의 150을 초과할 때는 이를 있는 것으로 본다, 없는 것으로 본다?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을 건너뛰겠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 절차 별 표시해 놓으시고. 그러면 종부세는 어떻게 낼 것인가? 자,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택은 주택끼리 합산하고 토지는 분리과세 토지를 빼고 종합이나 별도로 나눠서 합산해서 공시행 가액에 합해서 기준금액 종합은 5억, 별도는 80억을 넘었을 때만 부과한다고 그랬죠. 거기에다가 이 가격을 조정해주기 위한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하자. 근데 올해 내년에는 이제 90% 된다는 거죠. 이걸 곱해주면은 과표가 되고 세율은 종 13, 별도 합산 별 5, 7의 누진세로 가자. 그렇죠? 그 다음에 이미 기납이 됐다면 그거는 차감을 해주자. 왜? 이중과세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 종부세와 재산세 합이 전년도에 몇 프로를 초과하지 못한다? 150을 초과하지 못하는 세부담의 상한 규정이 있다더라. 그렇죠?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갖다 내자 이거죠. 어떻게 낼 것인가? 가로 1번에 보니까 무슨 제도가 있어요? 과세 기준일. 과세 기준일은 이거 뭐 하는 거였었죠? 6월 1일은? 이거는 재산세나 종부세 뭐를 따질 때 했던 거냐면 중요한 규정이었었죠.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를 우리가 구분할 때 따지는 조항이었었죠. 납세 의무자. 그렇죠. 재산세나 종부세 납세 의무자를 결정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종부세 기준일은 재산세 기준일인 6월 1일로 하자. 그 다음에 납세지. 납세지는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가 비법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단체는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주소지나 거소지로 가자. 자,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본점은 영리법인입니다. 본점은 영리법인이고 주사무소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부가징수 및 납부장소. 자, 1번 부가징수가 원칙이다. 부가징수가 원칙이다에다가 가로치시고 여기다가 정부부가 써놓으세요. 정부부가 부과하는 거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정부가 부과하는 거다. 그럼 정부가 부과하는 건데 얘는 어떻게 해요? 관할 세무서장은 당해년도 몇 월 며칠 종부세를 결정하여 12월 며칠 1일부터 15일까지 부가징수합니다. 그러면 니은에 보시면 얘네는 납부기한 개시 며칠 전? 5일 전까지 고시를 발부합니다. 이거는 재산세랑 똑같아요. 네. 다만 우리가 재산세와 다른 점은 재산세는 7월 1일부터였나요? 7월 16일부터 했어요. 16일부터. 9월 16일부터 갔었거든요. 쉬는 시간을 확인해 보세요. 예. 근데 얘는 지금 12월 16일에 1일부터예요. 1일부터 15일까지야. 출발점이 달라요. 그렇죠? 이런 거 조심하셔야겠죠. 그렇죠? 12월 16일부터가 아니라 1일부터다. 굳이 왜 얘는 그러면 얘도 16일부터 안 했느냐? 굳이 추론해 보면 아무래도 이제 16일부터 하게 되면 지금 12월인데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뭐예요?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그렇죠? 바쁘잖아요, 연말이. 그러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빨리빨리 세금 걷어가지고 마감을 짓고 싶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밑줄, 선택적 신고 납세 예외에. 자, 그럼 이건 뭐냐면 원칙은 정부가 부과하는 거야. 원칙은 정부가 부과하는데 얘는 신고도 가능합니다. 원칙은 정부가 부과하는데 얘는 신고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신고가 선택적 신고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자, 밑줄. 부가징수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할 때는 12월 언제부터? 1일부터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되세요?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물납과 분할 납부가 있는데, 자, 여기 또 다른 점이 있네요. 우리 재산세는 물납이 됐었나요? 됐었어요. 우리 재산세는 물납이 됐었거든요.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물납이 됐었어요. 그래서 재산세는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얘는 우리가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물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물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하지만 얘는 물납을 할 수 있다 없다. 하지만 분할 납부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때 분할 납부는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이 자 밑줄 얼마를 초과해요? 250만 원을 초과합니다. 250만 원을 초과할 때는 자 분할 납부 기간이 몇 개월까지예요?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개월까지?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부과되는 세금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의 몇 분의 몇? 100분의 20만큼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가 됩니다. 우리 재산세는 부가세가 농특세가 아니라 지방교육세가 있었어요. 지방교육세가 20%가 부과됐었거든요. 20% 부과됐었는데 이 농어촌 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20% 부과됩니다. 네, 요런 미세한 차이점들을 나중에는 우리가 정리해 두셔야 돼요. 요거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위에 가면 사전보다 더 쉬운 용어 설명에 결정과 경정이라는 단어가 있죠. 네, 요거는 그냥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결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정한다는 말은 알죠, 결정은 무신고자에 대해서 내리는 행정처분을 결정처분이라고 해요. 경정이라는 것은 재결정한다는 거예요. 재결정. 그러면 결정을 했는데 잘못된 거지. 그래서 결정을 다시 고치는 걸 경정이라고 해요. 경정. 아셨죠? 네. 그래서 용어가 좀 비슷해요. 결정, 경정. 그래서 무신고를 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내리는 과세관청이 조사해서 내린 처분이 결정처분. 신고를 했는데 잘못 결정한 거야. 다시 결정하는 걸 우리는 뭘 한다?
경정처분 이렇게 얘기해요. 경정. 네, 참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부세 이제 마무리 쳤는데 정리 보면 종부세라는 것은 우리가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즉 정부는 관할 세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고지서를 작성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다만 얘는 신고도 가능해요. 신고도 가능하다. 왜 얘는 신고도 가능하다 하냐면 처음에는 이 종부세가 2005년도 입법됐을 때 신고제였어요. 근데 신고제인데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야. 왜? 재산세는 고지잖아. 그럼 고지서를 받다가 갑자기 고지서 받은 거 가지고 알아서 신고하세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 아까도 봤지만 이 복잡한 산식을 써가지고 나보다 신고하라는 거예요. 그 신고율이 너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다시 고지로 바꾼 거예요. 야, 원칙은 정부부가. 이해하시겠죠? 근데 꼭 그런 분들 있잖아. 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고지서 받으시겠어요? 신고하시겠어요? 고지서 받겠죠? 네. 자, 그러니까, 그럼 보통 고지서를 받잖아요. 근데 굳이 또 신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아, 나 신고했다고. 나 신고하려고 했는데. 난 세무서 못 믿는 거 내가 신고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아니, 선생님, 그냥 고지서 받으시죠. 아니라고. 나 신고하고 싶다고. 그렇죠? 시간 많이 걸리는데. 남는 게 시간이라고, 나는. 그렇죠? 꼭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고를 못 없앤 거야, 이거는. 그러면 선생님, 신고를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야. 신고는 선택하셔요. 신고는 선택하셔요. 네, 이렇게 된 거야. 신고는 선택하셔요. 그렇죠? 그러면 선택은 책임은 당신이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신고를 선택했는데 가산세가 나와버려. 잘못 계산해가지고. 이해하시겠죠? 네? 계산이 좀 쉽냐고 저거 하다가 잘못 틀려가지고 가산세 나온 거야. 그 다음부터는 정신 차리고 이제 거기서 바뀌었죠. 아, 이게 아니었구나. 그렇죠. 근데 어쨌든 신고는 얘는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공시가계 합의에서 기준금액을 빼주고 공정시가율을 곱한 다음에 과표에다가 누진세를 해서 기납등을 빼고 전년도에 150%, 주택은 뭐 150, 200, 300% 있었어요. 그런 거를 결정해서 12월 며칠부터 1일부터 15일까지 종부세가 얼마 여기에 딸려붙는 게 뭐가 있다고요? 농어촌 특별세가 20%. 그러면 그걸 발송해 주는데 얘는 분할 납부는 가능하다. 대신 재산세는 분할 납부가 500만 원 초과였지만 종부세는 얼마 초과? 250만 원 초과. 이게 250만 원 초과. 옛날에는 종부세가 작년까지는 500만 원 초과였었어요. 그러다가 2019년도 초에 250으로 개정이 된 겁니다. 아셨죠? 분할 납부 기한도 6개월로 개정이 된 거고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쉬었다가 이제 소득세로 가겠습니다. 네, 쉬었다가 가겠습니다.